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이야기를 짚어봐야 되겠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 계획이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29일입니다. 이날은 하겠죠, 출마 선언? 27일 날 원래 예정이었었는데 그렇죠. 어제 27일 하지 않겠다. 일요일이 아닌 화요일입니다. 29일 날 하겠다. 예. 근데 오늘 최지원 부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윤 전 총장의 워딩은 저 윤석열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선언할까요? 이거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한다고 해야죠. 이것까지 안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표를 3월 달에 썼잖아요. 예. 지금 뭐 3개월, 4개월 차 접어 들어가는데 다들 정치권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4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29일 날 한다고 해도 진짜 하는 거냐? 아직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 탓할 게 아니고 윤 전 총장이 본인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6말 7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예. 그거하고는 딱 맞네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면 장소가 매헌 윤봉길 기념관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뭐 윤석열 총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 공정, 네. 정의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윤봉길 의사가 그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는 정의랑 관계가 있겠죠. 아하. 공정보다는. 예. 근데 지난번에 공개 행보했을 때도 독립운동가. 예. 예. 이번에도 독립운동가 뭐 그런 연장선상이 있지 않느냐. 게다가 뭐 윤봉길 의사 고향이 또 충청이니까 아하. 또 같은 윤 씨고 윤 씨가 뭐 엄청 많은데요. 뭐 그런저런 뭐 그런저런 의미를 그걸 다 담은 아마 것이다.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하니까 뭐 또 이해가 또 되네요. 예. 걸어갈 길을 말씀드리겠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중요한 것은 뭐 박주민 변호사 말처럼 뭐 29일 날 가서도 그날 또 안 한다 이러진 않겠죠. 제 걸어갈 길은 뭐 다른 길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뭐 그러면은 이제 예. 정치를 못 나선 거니까 예. 그러진 않을 테고. 그러면 정치를 한다고 할 때는 미리 준비한 워딩을 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뭐 제가 그냥 번뜩 드는 생각이 예. 사람들 많이 모일 거고요. 예. 이제 기자들 질문 들어오면 그 막을 방법은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 미리 준비해서 써온 뭐 선언문은 큰 의미가 없고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질문.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치 선언한다고 해놓고는 질의응답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또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 준비 안 된 질의응답이잖아요. 예. 게다가 국민들이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서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듣는 자리인데 네. 여기서 본인이 갖춘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자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만일 여기서 실수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기자라면 질문 전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10원 질문하고 예. 7월 2일에 있을 재판 결과 얘기. 뭐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예상되는 질문인데 뭐 준비는 하겠죠 그런 질문. 근데 답변을 했을 때 이어지는 꼬리를 무는 질문에서는 어떻게 답할지 그렇죠. 그런 게 남아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도 또 이게 지금 정치권 기자들이 윤 전 총장에게 조금 많이 섭섭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뭐 법무부 기자를 상대한다든가 뭐 그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 던졌을 때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금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준비했을 테고 그에 대해서 기자들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는 또 궁금한 국민들을 마음에 풀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아하. 준비도 아마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결국 지지율이 지금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파일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예, 윤석열 파일 문제, 게다가 이제 자명이 길어졌다, 전원 정치, 네. 피로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나온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4%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하고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거든요. 7%포인트 예. 바뀝니다. 27대 20이니까 차이 좀 많이 나죠. 많이 난다고 봐야 예. 되겠죠. 뭐. 더 이상은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마 선언 한다면 지지율은 좀 요동칠 수 있습니까? 조금 오르죠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똑같은 거면 이재명 지사가 뭐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또 정식으로 출마 선언하면 이 지수도 좀 오르겠죠. 네. 뭐 그건 뭐 홍준표 의원 오늘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당연히 올라요. 홍준표 의원도 오를 예. 것이다. 추미애 장관 어제 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3등 4등 해버렸죠 바로. 바로 3등 하잖아요.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건 컨벤션 효과네. 그렇죠. 이른바. 자, 민주당 지금 경선 일정 때문에 정말 뭐 자중질환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총장이 등판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자극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은 뭐 이런 걸로 자극받을 그런 집단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서 오랜만에 수세였다가 공세로 전환할 이슈들이 많아요. 네. 이준석 대표의 병역 문제라든가 뭐 이 엑스파일 문제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또 재난지원금 지원금도 문제라든가. 지금 뭐 주나 전 국민 주냐 안 주냐 이 부분. 네. 공세로 전환할 게 많은데 네. 경선 연기한다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당 지지를 깎아먹고 있잖아요. 예. 뭐 민주당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당은 언제 갈까요? 이제 29일이 뭐 출마 선언인 거잖아요. 출마 선언이죠. 예. 정치 선언. 넉 달 걸렸잖아요. 네. 저는 국민의힘 입당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버스 출발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걸로 아마 좀 논쟁이 될 텐데 그 밖에서 오랜 지지율을 갖고 있다면 네. 국민의힘에서 애써 그 지지율을 무시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식의 간보기 정치 이게 이제 입당하면은 바로 첫 번째 검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검증에 대해 좀 늦게 받고 싶어 할 테니까 바로 입당하지 않을 거 조금 눈치를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정무적 판단에 대한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법률가거든요. 법률가 아니면 뭐 진짜 예전에 같이 일했던 법조 기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한번 정식으로 부딪혀보라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사실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도 윤 전 총장 옆에 정무적 판단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벌써 정면 돌파해서 끝냈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도 못 끝냈잖아요. 네. 뭐 파기한다 어쩐다 이거 불신이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본선에 들어가든 예선에 들어가든 이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먼저 잘랐어야 되는데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법률적으로만 판단해서 이거 문제가 되면 고소하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못 푸는 거죠. 뭐 저도 뭐 법률가긴 한데 법률가의 단점이 아마 그거 보면서 이거는 무슨 죄 그렇죠. 이거 보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정무 판단하고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뭐인 거죠. 네, 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 당장 조금 이따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복당했잖아요. 네. 복당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바로 윤 전 총장 견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견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정무 판단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건 법초인이지만 오랫동안 지금 정치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96년도에 정치판에 들어왔으니까 뭐 30년 가까이 30년 됐잖아요. 가까이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홍준표 전 대표하고 어떤 싸움을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해보죠. 시기 언제 복당할까 이렇게 관심이 갔었는데 복당했어요 이제. 뭐 지금 시기를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다고 하는 것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시간의 문제였고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이제 절차대로 되는 것인데 재밌는 거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디스하고 뭐 레밍 발언했잖아요. 안 했지 않나요 이준석 대표가? 복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그냥 복당했잖아요. 이거는 어제 이미 다 결정난 거죠. 홍준표 의원한테 다 연락이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어디게 던지는 거거든요. 약간 쇼맨십 같은 겁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제 정치인이 다 됐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나쁘진 않은 거네요. 그럼요. 뭐라 했는데 사실은 전화 가서 들어오세요 해놓고 이제 언론에서는 좀 뭐라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렇게 봐야죠. 그럼 그게 맞겠죠. 서로 또 윈윈이잖아요 그런 게. 네, 뭐 서로 뭐 큰 문제 없는 건데. 자, 들어오면서 기자회견을 지금 했는데 잠시 집 떠난 장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했거든요. 집 떠난 장자.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대선 나가겠다는 얘기죠.
장자니까. 예, 홍준표 의원의 지금 생각은 다른 거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뭐 국회의원 하나에 더 목매고 이러진 않겠죠? 뭐 당대표 하려고 들어왔겠어요? 다 했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무조건 대통령이고 음흠. 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재수한 사람들이 유리했고 한 번에 재수한 되긴 좀 어려웠었죠.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재수, 2번,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 2번. 뭐 김영삼 재수, 네. 뭐 김대중은 사수, 뭐 그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지난번에 그 박근혜 탄핵인 아무런 상황에서도 2등을 했단 말이에요. 꽤 그래도 많이 받은 택이에요. 만일 안철수 이렇게 해서 야권 분열이 안 됐다면 본인은 그런 생각 하겠네요. 하겠죠,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예. 생각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지금의 지지율은 아무 의미 없다. 아하. 예. 뭐 지금처럼 할 거면 여론조사상으로 대통령 뽑으면 되지. 이렇지 않습니까?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당에 복당하면 나의 개파 사람들 만들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이고 윤 전 총장을 견제할 자신감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신감의 발로 또 결국은 대통령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집단한 장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했다. 자, 뭐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복당이 이 대선 주자들이 꽤 많은데 어떤 영향, 특히 윤석열 총장이 제일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뭐 엑스파일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좀 빠졌는데 이 행보를 보면요 네. 좀 묘한 게 있는데 일단 엑스파일을 맨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신지호 전 의원이고 그렇죠. 5월달 했습니다. 예, 이거를 평지풍파를 일으킨 사람은 장성철 소장이고 예. 다 야권 인사들, 예.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서 아주 이준석 대표를 환대하면서 예. 맞았고 예. 코로나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오지 말라 그랬는데 못 오게 했고 좀 뭐가 안 이 맞아요. 대표는 엄청 환영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대표를 만났고 아주 좋아하고 예. 유승민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 전 총장 견제했고 네, 지지율도 올랐어요. 이런 것들 보면 네. 자강론 아하. 당에 있는 후보들만으로도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다. 윤 전 총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아하. 이런 일련의 흐름이거든요. 예. 이 흐름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하. 홍 전 대표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잠룡들보다는 내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장남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지지율도 지금 본인이 앞서가고 제일 있고, 앞서고. 예. 그래서 충분히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일 거고, 그 윤 전 총장보다는 오히려 이제 당내에 있던 아까 제가 말했던 다른 잠룡들이 네. 좀 껄끄럽겠죠. 아하. 근데 대놓고 반대를 못 한다고요. 다 또 제가 알기로 친분 관계가 다 그럼요.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다 친분 관계 있습니다. 원희룡 예. 지사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원지사나 뭐 유승민 의원이나 서로 공격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러지는 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스타일상. 예. 근데 홍준표 의원은 그냥 바로 공격하거든요. 그냥 뭐 SNS든 뭐 인터뷰든 합니다. 예, 이게 이런 것들을 당내 분란으로 비춰진다면 지지도가 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 홍 의원의 지지율은 빠지지 않아도 네. 원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약간 캐릭터가 그렇죠. 좀 계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한테는 나쁘지 나쁘진 않죠. 않네요. 예. 가장 눈에 띄는 게 과연 지도부, 특히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 뭐 이거는 어제 그 홍준표 의원 공격했던 부분은 뭐 우리 지금 뭐 해석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젊은 당 대표랑 그래도 나이가 꽤 되는 장남이라고 표현하는 좀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랑 그 관계가 좀 설정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과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는 나쁘지도 않고 네. 아마 서로 상호 보완 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이 대표를 제주도에 만나서 극진히 대접한 것처럼 앞으로 네.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네. 근데 이 홍준표 의원은 좀 조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이준석 대표를 여러 번 디스한 것처럼 네. 그럴 가능성도 남아는 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집안 싸움하는 모습을 좋게 보지 않거든요. 상당히 싫어합니다. 집안 싸움만 하는 모습을 비치면 그 당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경선 연기한다고 내용을 겪으니까 지지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움직였고 지지율 계속 높았고 네. 결국은 180석으로 압승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이 대표 체제 하에서
이 대표가 갈등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분란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남아있다. 예, 근데 민주당은 만일 경선 연기가 안 된다면 후보가 먼저 뽑히잖아요. 그럼 당 대표가 뒤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당대표보다는 후보가 더 그렇죠. 중요해지니까요. 그럼 후보 중심으로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지금 조금 국민의힘이 뒤처진 당 지지율도 역전 가능성은 할 수 있겠죠. 내일 결정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최고위에서는 아마 선거기획단에서 올리겠죠. 네. 특별한 사유가 없다. 강훈식 단장이죠 지금. 얘기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올리고 최고위에서 경선 연기 안 된다고 결정 날 텐데 그렇다면 경선 연기파들이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받을 거냐, 안 그게 받을 문제예요. 거냐. 아하. 우리는 이거 못 받겠다. 논란의 씨앗은 계속 남아있네요. 당무위원회로 간다. 아하. 우리끼리 소집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내용과 상당한 후폭풍에 그러면 뭐 이 6월 내도록 그 7월까지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예, 게다가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의 대다수는 경선 연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당 의원들이 자신의 새가시를 하면서 대선 기획단과 당 최고위의 의사를 무시했다라고 하면 그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야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비폭력 신념에 따라서 입영을 거부한 남성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거 아마 종교적 이유가 아닌 어떤 비폭력적인 그걸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무죄를 인정한 첫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그렇죠. 한해서 무죄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신념이 아닌 뭐 인터뷰 보니까 뭐 페미니스트를 접했고 네. 그때 이제 비폭력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하던데 네. 그 의미가 있는데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가이자 또 이 군 법무관 그렇죠. 출신인 박준 변호사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입대 그 장교를 할 때부터 이제 사실 문제가 됐어요. 제가 법무관 뭐 군 판사나 검사를 하면서 많이 다뤘던 사건들이 이제 입영 거부 사건, 뭐 항명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했었는데 그때부터 간간히 뭐 무죄가 되기도 하고 다른 네. 판결들이 나섰는데 그거는 입영 관련된 특히 입영 거부가 종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판결은 정말 순수한 의미 종교와 관계없는 자신의 양심의 신념 어떤 평화적 신념 요것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을지 또 판결에 보면 뭐 정말 이 사람이 신념이 확실해서 이제 무죄가 된 거는 예. 맞는데 앞으로 이제 만약 다른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명확하진 않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악용할 가능성이 그렇죠. 남아 있다는 그게 가장 거잖아요. 문제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뭐 집에서 뭐 총싸움하고 이러다가 게임하다가 밖에 나와서 아니라고 하고 군대 가기 싫어도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예. 또 그렇게 이용되는 거를 과연 당국이 어떻게 막아낼지 그게 가장 뭐 문제 같아요. 이게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예. 뭐 기준 자체가 아주 뭐 기준 대법원 뭐 전원합의체 쪽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뭐 맞아요. 본인이 어떤 살아온 걸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감출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더 논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대체 복무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병역 의무 대신에 뭐 18개월 아니면 20개월 대체 복무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이 36개월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게 아마 2심에서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만약에 뭐 대체 복무 하지 않겠다. 그랬었으면 1심에서는 유죄가 났었거든요. 예. 그거를 갖고 어떻게 병역을 빼주냐라고 했는데 2심에 36개월 한 게 반영이 돼서 2심에 무죄가 되고 대법원까지 무죄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체 복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교정기간 뭐 이런 데서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군대를 가지 않겠다 집총 거부해서 네. 감옥에 많이 갔잖아요. 다 감옥 갔습니다. 예, 감옥에 갔으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대체 복무들이 생기면서 이제 무죄가 많이 나는 네. 상황인데 이번에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도 대체 복무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유죄 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제가 봤을 때 대체 복무를 안 한다 했으면 유죄였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컸고 재판 보고 왔을 때는 그 정도의 신념이면 양심의 자유 예. 영역이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나 네. 지금 가려고 하는 분들 혹은 자녀가 군대에 입대하려고 대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준 변호사 이야기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네.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네. 않습니다. 곧 입대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또 그 젊은이의 부모님들 예. 아니 뭐 누구는 폭력이 좋아서 군대 갔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즐거워서 저는 10년간 복무를 했는데요. 10년간 즐거워서 한 건 아니죠. 뭐 저는 네. 장교였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가 많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예. 네. 뭐 그래서 아직 앞으로 논란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면 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하고 이강재 의원이 부동산 투기자들은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 금지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헛발질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것은 부동산 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렇죠. 서민이나 중산층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못 살겠다 힘들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자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맥락을 조금 다르게 예, 보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고 상위 2%. 예. 예. 이 투기자를 대선이나 총선에 아예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왜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박준 변호사하고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